네, 이 재물운이다라고 하는 것, 궁극적으로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논어에 보게 되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군자, 애제, 취지, 유도라는 건데요. 소위 말하는 군자라는 사람, 덕이 있는 사람도 재물을 좋아하긴 하지만은 그것을 취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법칙을 따른다라는 뜻입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재물, 그리고 재물운이다라는 것, 그것을 얻고 또한 그것을 쫓아내는 거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영상 속에 그러한 법칙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풍족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가난하게 하는 것들을 모두 정리를 했으니 믿는 마음으로 끝까지 보시고 실천하시는 만큼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네, 재물운이 없고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그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인복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정말 타고나서 인복이 없다 혹은 살아오면서 느껴보지만은 다른 사람들보다 유독 참 복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긴 게 다양한 것처럼 개인이 타고난 복도 다 다양하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복을 타고나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고 지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힘들게 살길 원하십니까? 계속해서 더 나아지지 않고 지금 상태 그대로만 이렇게 지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잘 살길 원하고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인복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인복을 쌓으려고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인복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인복을 베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복을 베풀어서 남들이 봤을 때, 나를 보고 정말, 내가 이 사람과 알게 되어서 인복이 있구나라고 느끼게 만들면은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서 좋은 사람이 되고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또 인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인복의 씨앗을 계속해서 심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나누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어느새 그 씨앗들이 싹을 틔워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작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모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꼭 인복이 없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게 없는 걸 알았으니까 쌓으면 되겠구나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바로 신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신용이 없다라는 거는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에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 혹은 제가 정말로 감명 깊게 느꼈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돈이라는 속성은 돈이 돈을 불러온다기보다는 돈을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 말을 한번 두 번, 세 번 곱씹어 보면은 정말로 맞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돈이 발 달려서 나에게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돈을 주려면은 계좌이체를 하려고 해도 사람이 나에게 줘야 되는 거고요. 돈을 이렇게 지폐로 받으려고 해도 누가 사람이 나에게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 때 나에게 돈을 줍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합당한 어떠한 돈을 받을 만한 무언가를 해줬을 때 혹은 무언가를 줬을 때 그리고 나에게 돈을 주고 싶도록 마음을 줬을 때 그때 나에게 돈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앞의 내용하고도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인복이 없으니까 당연히 나한테 돈을 가져다 주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이 풍수에 있어서 모든 것은 자연이 항상 우선이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은 그만큼 힘이, 마음의 힘, 그런 생각의 힘이 정말로 강력한 존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강력한 존재들이 또 나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데 그 강력한 존재가 내 주변에 없다? 그러면 내 주변에 돈도 없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 정말 특출난 재능을 가져가지고 성격은 정말 소위 말해서 개차반이라고 하지만은 재능이 너무 뛰어나서 남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찾게 만드는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우리들 대부분은 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빚을
질 수 있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은행이 그냥 대출을 해주겠습니까? 그 사람의 신용도라든지 그 사람이 얼마를 가졌는지에 따라서 대출을 해주는 거죠. 아마 사업을 하신다든지 어떤 전문 직종에 계신다든지 혹은 부동산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더더욱이나. 그런 분들은 큰 돈을 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보다는 큰 돈을 만지기 때문에 또 더 많은 돈을 은행에서 빌려줍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경제의 원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돈의 운의 흐름과도 정말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원칙이니까 여러분들은 신용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신용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약속을 잘 지키면 되는 겁니다. 작은 약속부터 지켜나가십시오. 뭐 하나 누군가 만나기로 했다든지 뭐 하나 누군가에게 주기로 하거나 뭐를 해주기로 했다라는 게 있으면은 그 사람과의 그 약속을 철칙으로 여기시고 계속해서 베푸는 연습을 하시면은 저절로 신용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은행의 신용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은행은 돈을 그냥 움켜쥐고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돈을 빌리고 그 돈을 갚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계속해서 빌리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갚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렇게 했을 때 내 현실적인 신용도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요즘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이 재물운이 없는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죠. 바로 이 작은 돈을 무시한다라는 겁니다. 이 책에서도 두 명의 화자가 나와서 서로 대화를 하고요. 그 책 속에서 젊은 사람이 1,000원 자체를 다루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노인은 이 젊은 사람을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는 1,000원 혹은 10,000원 혹은 200만 원 그렇게 작은 수준의 돈의 단위라고 할지라도 돈 자체의 그런 절대적인 가치를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돈의 상대적인 비율에 대한 가치 그리고 이 돈을 통해서 어떤 것을 더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가치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설령 내 수중에 만약에 10,000원이 딱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10,000원에 5,000원이라고 하면은 5,000원 자체는 상당히 적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10,000원에 있어서 5,000원은 내가 가진 전 재산의 50%이기도 한 겁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월급이라든지 여러분들의 경제 상황을 꾸려 나가야지 그래야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경제적인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작은 돈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요. 그 돈이 가지는 퍼센테이지를 한번 생각을 해서 돈을 어떻게 하면 잘 경영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바로 여행을 바란다라는 겁니다. 돈이 떠나는 사람들 대부분 자체가 이렇게 여행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복권을 사고 어떤 거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했을 때 또 나의 더 활력소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갑자기 뭔가 확 일확천금을 얻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빚을 끌어서 어딘가에 투자를 하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나락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봐오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어디 투자해가지고 잘 되는 걸 보면은 왜 나는 그 기회를 얻지 못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진 돈은 그 사람의 돈일 뿐이지 내가 가질 돈은 아닌 거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연연할 필요 없고요. 어찌됐건 내 수중에 잃지 않고 가지고 있는 돈만 있어도 그것으로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득을 보는 것이니까요. 섣불리 투자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너무 좌절하실 필요가 없고 또한 갑자기 들어온 돈은 갑자기 나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가질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갑자기 찾아왔기 때문에 잠깐 머물렀다가 또 금방 떠나가게 되는 게 돈의 속성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행을 바라는 것도 좋지만은 이왕이면은 그 하루하루의 노력이 쌓여가지고 그 노력을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빛을 발하는 그러한 노력의 여행을 우리는 바라도록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요. 이 돈이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 중에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신입사원의 시절을 거쳐야 되고 누구나 처음이라는 그런 아픔도 겪어 나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거 하나를 내가 달성하고자 할 때 그 달성하고자 하는 그 노력의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억을 벌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이 있다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사업이 성공할 확률은 단 1%입니다. 하지만 그 1%라고 한다면은 한 번만 시도할 게 아니고 100번을 시도한다라면은 100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물론 지금 제가 이렇게 든 사례에는 그 시도하는 동안 드는 돈의 양을 생각하진 않았지만은 대부분의 성공한 사업가분들, 지금 빠르게 경제적인 자유를 이룩하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계속해서 시도하라는 겁니다. 단 너무나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요. 적은 자원으로서 최대한 많이 휘둘러서 배팅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높이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경험을 쌓는 것이고, 그 경험을 통해서 조금 더 성공에 나아가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길로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거는 말이죠. 우리가 소유를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사용을 해야지 계속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돈은 물과 같다라고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돈을 내가 계속해서 소유한다라면은 돈은 그냥 그 상태로 머무르기만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좋은 곳으로 흘려보내고 또다시 더 많은 것을 들여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그 점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뇌를 가난하게 만드는 몹쓸 습관 첫 번째는요, 바로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 부족. 저희가 운동을 하는 이유는요, 이 운동을 통해서 뇌율의 신경 영양 인자라는 것이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기억력까지 함께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뇌 속에 있는 새로운 시냅스를 형성을 해서 학습 능력과 기억 능력까지 향상을 시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허약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분비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많은 일을 해내고 더 많은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운동이다. 그러니 곧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은 가난해질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주변에 이런 분들 보셨을 겁니다. 아, 저 사람은 되게 어떤 외모도 뛰어나고 능력도 출중한데 심지어 운동까지 잘하네. 이런 분들 분명 여러분들 주변에 있을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어 있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성취도가 뛰어난 그런 학생들일수록 체육활동, 신체적인 그 역량도 아주 우수하다라는 그런 상관관계 말인 거죠. 그러니 진정으로 잘 살고 싶다면은 여러분들 지금 당장 집 밖을 나가시든지 아니면은 집 안에 있는 그 사이클을 타시면서 여러분들의 뇌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드시고 부자가 되는 그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내용은요, 바로 수면 부족입니다. 수면 부족. 잠이 부족한 것도 마찬가지고, 수면의 패턴이 불규칙하다라든지 너무 늦은 시간까지 일을 많이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을 오히려 더 가난하게 만든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저 역시나 밤늦게 있는 것을 참 좋아하긴 합니다만은, 막상 그렇게 밤늦게까지 한다 해도 결국 다음날 또 늦게 일어나게 되고 삶 자체가 계속해서 불규칙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 운의 측면에 있어서도 새벽에 훨씬 더 좋은 기운들이 많이 모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의 뇌도 그렇고 운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수면 충분히 취하시고 아침에 잘 일어나셔가지고 하루를 보낼 때 더 많은 효율성이 증가한다라는 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세 번째 내용은요, 여러분들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 그런 뇌 속의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을 많이 먹는 것도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이다라고 했을 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하는 많은 음식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자극적이고 튀겨지고 그리고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배달 음식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염증 유발 음식이 왜 안 좋냐면요. 이런 식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기억력도 저하하게 되고요. 감정을 조절하는 그 능력까지도 저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한때는 막 이렇게 많이 배달 음식도 먹고 계속해서 음식들을 나쁘게 먹는 시간들을 한번 일부러 가져보기도 했는데,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요. 그렇게 하니까 생각들이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되게 되고, 주변을 대할 때 감정적으로 대한다라는 것을 제가 스스로 느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잘 사시는 분들은 음식까지도 함께 다 통제를 하게 되고, 조금 더 맑은 음식, 깨끗한 음식, 그리고 채소를 많이 곁들이는 그런 식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달리 그냥 그렇게 먹는 게 아니겠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염증을 유발하는 그 해로운 음식들 조금만 줄여나가도 여러분들의 뇌가 건강해지고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바로 뱃살입니다. 뱃살. 이렇게 이야기 드린 저도 배가 나왔지만은 이 배도 그렇고 살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이 염증도 많아지고 또 뇌가 쪼그라든다라고 합니다. 뇌가 쪼그라든다. 참 무섭죠? 만약 여러분들 몸속에 높은 체지방이 있게 된다면은 움직임은 당연히 떨어지게 될 거고 기억력도 떨어지게 되고요. 감정을 통제하게 해주는 이 회백질 감소에도 연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몸이 조금 내가 무겁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은 앞에서 첫 번째 이야기 드렸던 그 운동을 통해서 식단을 조절하고 체중을 조절하는 게 여러 가지로 좋다라는 점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뇌에 좋지 않은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 했던 것들 그냥 쭉 유지하게 되고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하는 것을 막 머리 아파하고 귀찮아하다 보면은 점점 더 뇌는 퇴화하게 되고 가난해지게 되는 겁니다. 뇌는 곧 근육입니다. 그러니까 막 열심히 운동하면은 근육이 커지죠. 뇌도 그렇습니다. 많이 쓰고 새로운 것을 접하고 학습을 할수록 더 커진다고 합니다. 더 커지고 더 잘 발달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을 배움으로 인해서 뉴런이 자극되게 되고요. 전기저하를 촉진하는 새로운 경로가 형성이 되어서 뇌가 정말 부자의 뇌로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멋진 공간을 통해서도 계속 좋은 내용들,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이야기들도 앞으로 멋진 톡톡을 통해서 전문가분들을 초빙해서 여러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이런 것들 계속해서 꾸준히 접하면 접할수록 여러분들이 더 잘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실내에서만 지내는 거, 이게 정말로 뇌에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밖에 외부에 햇볕을 받지 않고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실내에서만 일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은 뇌 속에 분비하는 이 세로토닌이 수치가 줄어들게 되어서 감정적으로 이게 쉽게 말해서 우울증에 쉽게 빠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많이 바쁘시겠지만은 그래도 밖에 나와서 한 바퀴 도는 거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햇볕도 쬐시고요. 계속해서 활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역시나 이렇게 실내에서 촬영도 하지만은 대부분 밖에서 계속해서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촬영에는 조금 더 조명이 세서 밝게 비춰지기는 하지만은 사실 지금 많이 제가 탔습니다. 계속해서 출장 다니고 아파트 감정해드리고 현장을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이렇게 현장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정말로 뭔가 내가 머리가 확실히 총명해지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쉽게 주변의 것들을 더 빠르게 습득을 하게 되고 더 빨리 이해하게 되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는 거, 덥더라도요. 여름엔 땀을 흘리는 거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 한 바퀴 딱 돌고 샤워 깨끗하게 해서 또 깨끗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옛 고전인 여시춘추를 보게 되면은 현명한 사람들은 더 현명한 이들과 머물려고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더 현명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의미죠. 이 영상이 여러분들을 더 현명한 쪽으로 이끌어 드릴 것입니다. 자, 절대 행운이 찾아오지 않을 그 첫 번째 유형은 바로 사소한 것에 집착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소한 것에 집착을 한다. 즉, 근시안을 가진 분들이죠. 항상 눈앞의 것들만 보게 되고 멀리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지금 나에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가 딱 오늘 하루만 살고 끝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내일도 살아야 되고 더 많은 세월들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멀리 가야 되는 목적지에 맞추어서 봤을 때 오늘 내 순간의 이익이 멀리 가는 그 목적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잘 판단을 해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현명한 사람의 판단법인 거죠. 그래서 짧은 시각으로 오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그런 작은 이익에 눈이 멀게 되면은 결코 그런 사람들에게는 행운, 대운,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어렵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타인의 것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입니다. 풍수의 원리는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에 그 핵심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공간,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 간의 교류를 통해서 모든 기운이 작동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설령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이익이 충돌한다라고 해도 타인에게 해를 주면서까지 혹은 타인을 속여가면서까지 내가 이득을 얻는다라고 함은 종국에는 나에게 더 큰 해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곧 자연의 원리, 풍수의 원리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아무리 사소한 물건,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고 해도 타인의 것이라고 한다면은 더 엄격하게 지키고 오히려 더 되어줄 것을 생각을 하면서 타인에게 베푸는 것이 진정한 큰 운을 맞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혼자서 다 해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큰 운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 나 하나만의 노력으로 분명 잘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죠. 설령 지금 내가 내 스스로 나만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어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그렇게 이루기까지 열심히 노력할 수 있었던 그 육체가 나 혼자 생긴 겁니까? 아니죠. 우리 부모님 혹은 내 주변의 모든 그런 자연의 기운으로부터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진정 더 크게 잘 되고자 한다면은 주변에 다른 사람들과 화합을 하고 나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되고 또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받아야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 때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런 기회, 좋은 운들이 찾아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런 사람은 정말로 모든 운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데 바로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 풍수를 하는 집안에서 태어나다 보니 어릴 때부터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런 운에 대한 원리를 직접 보고 운에 대한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가벼운 정보 하나마저도 쉽게 이야기 드리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틀린 정보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 약속했던 그런 규율이라든지 법칙에 대해서 점점 무뎌져 가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현실 법은 모르고 저지르는 범죄일수록 더 낮게 처벌이 되지만 하지만 운의 원리에 있어서는 모르고 저지르는 죄, 즉 무지가 더 큰 나쁜 운을 불러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고 계속해서 내가 어떠한 상황인지 내 공간이 어떤지를 잘 캐치해내야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하고도 잘 사는 사람들 많던데 라고 하실 겁니다. 뭐 정말 막 살아도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하루아침에 부자로 살던데 라고 하실 거죠. 근데 내 눈앞에서 보이는 그런 특별한 케이스들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운이라고 하는 거 비록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탁탁 맞아 떨어지진 않는다라고 생각 들으시겠지만은 언젠가는 모든 게 다 제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실상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뭔가 나에게 크게 다가오는 이익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쌓아가는 그 운들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 그 점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